그렇다면 이제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이게 한국의 어떤 정세나 한국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크게 봤었을 때는 사실 저 이민 사회도 저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 사회라는 게 다른 나라의 또 이민 사회랑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민 사회는 본국의 어떤 본인들의 모국의 어떤 그 영향을 다른 국가의 이민 사회로보다 훨씬 더 크게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어떤 그 노인분들의 정치 성향이라는 그런 부분도 실제로 대한민국에서의 그 비슷한 연령층의 정치 성향하고 너무나 맞닿아 있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 문제라는 게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이 어떤 것을 허락해 주느냐에 따라서 뭔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분위기 좋던 어떤 북미 대화를 하루아침에 중단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삐딱한 노선을 타고 지금 자꾸 이렇게 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과연 앞으로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국에 끼칠 영향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그렇게 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에 자기가 성과를 좀 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대화는 이제 계속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동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의 공무원들 설득하는 게 중국 설득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짜져 있는 미국의 공무원들은 늘 딴지를 걸어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지난번 사실 그 회담도 밑에서 다 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본인이 헤쳐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는 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 할 거예요. 분명히. 핵 문제,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 미국과의 관계들을.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근데 문제는 변수가 뭐냐면 중국하고의 문제거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르렁거리면 그 순위가 북핵 문제가 들어올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그냥 아킬레스건을 끊어놔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제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전 세계의 지구 초원을 앞으로도 100년 이상을 백인이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나오니까 어떡하든지 그걸 손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스티브 배넌처럼 진짜 동중국해에서 전쟁을 벌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북 문제가 주요 이슈가 아니 될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국익을 우선시해서 생각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그렇게 큰 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많은 그 북쪽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보이는 건 있는데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이제 문제이고. 보이는 것은 있는데 결과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나왔고 뭔가 열심히 해서 바꿀 것 같은데 결론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남북 문제나 북미 문제에 있어서 그게 용두사미의 꼴이 또 날 가능성들이 또 있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러면서 한국 보고 방위비 많이 내놔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방위비 한국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할 50% 이상 인상을 예. 지금 또 내놨는데. 예, 감당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 좋은 것 같지만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게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떠나지만 사실은 지금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기축통화로서 하고 있는데 기축통화의 조건은 늘 적자 무역이었어요. 적자. 왜냐하면 내가 돈을 찍어내서 그 돈으로 이 시장이라는 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민주당이나 그 이전의 전통적 공화당은 어떻게 하든지 이게 미국의 달러의 시장을 확대하고 강화시켜서 미국이 그 안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야 우리가 니네한테 무역으로 손해보고 있어.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러다가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손해보는 장사하면 누가 달러를 주고 달러를 받아오면서 무역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전통적 공화당 노선 사람이 다 이제 돌아서고 있는 게 이제 그 문제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나무만 보지 숲을 못 보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 강국인데 그게 달러잖아요. 근데 달러 중심의 시장을 차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 한국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중국과의 문제. 그 미국과 중국이 이제 계속 이제 긴장을 높여갔을 때 한국 보고 선택을 하라 그러는 이 문제. 그 다음에 이 무역을 중심, 달러 중심의 무역 이 기구들이나 이런 것에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갔을 때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트럼프는 분명히 남북 문제도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면 남북 문제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당연히 장사술로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도 그렇게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예. 이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바이든 후보가 예. 차기의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바로 엊그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합뉴스와의 어떤 그 서면 인터뷰로 여러 가지 저희가 궁금해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뭐 짧게나마 그 의견을 피력을 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위분담금 문제도 새롭게 접근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북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이었기 예.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율을 하는 곳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 쪽에서 볼 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도의 그 조건이었기 때문에 밑에서 딴지를 걸고 나와서 사실 지난번에 이제 그 회담이 결렬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본인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든 넘겨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북미 관계 혹은 한미 관계 또 말씀하신 그런 경제 문제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달러 시장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중시하고 그래서 미국이 깔아놓은 이 달러 어장 속에서 이제 무역을 하게끔 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회귀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이제 전 세계가 좀 예측 가능한 경제 상황으로 좀 옮겨가지 않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북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클린턴 마지막 때 그 국무위원장이 그때 가갖고 했던 선상에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오바마 때부터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정부였어요. 한국 정부가 원치 않으면 미국은 못해요. 미국은 사실 초기에는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한국 정부는
북미 문제, 왜냐하면 남북 문제가 풀리기 전에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못했던 거죠. 그 당시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그렇죠. 정권 때였죠. 이명박 박근혜 이제 정부 때였고 그러는 와중에 북의 핵 무장력은 더욱더 강화가 되었죠. 사실은 미국이 하기 싫은 숙제를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제는 낙제한 점수가 대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북을 고립시키고 목을 재고 하면 손들고 나올 거 생각했는데 북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잖아요. 완전히 핵 무장을 해버렸고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뭐냐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북한보다 핵무기 더 많은 러시아하고 어떻게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중국하고 어떻게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북의 핵무기만 위험한가요? 몇 개 되지도 않는 핵무기가 위험하다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미국이 오히려 불가침이나 평화협정을 통해 갖고 서로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게 미국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건데 왜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냐? 그 뭐냐면 한반도라는 상황이 미국에서는 이 동북아시아,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할 수 있는 초소로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이잖아요. 이제 미국이 이제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 초소를 위해서 북을 계속 악당 국가로 몰아가면서 할 것이냐.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남쪽을 북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남쪽을 지키는 문제가 아닌지 본인을 지켜야 되는 문제로 발전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반도를 역시 초소로 사용하는 거 하면서 북의 핵 공격으로부터 늘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반도를 초소라는 부분으로서 후퇴하고 북과의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건 이제 외교적인 문제를 판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원들과 저희들이 옛날에 위안부 결의안이라든지 FTA 관련되어 갖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의원들 접촉해서 느낀 건 뭐냐면 미국 정치인들도 한국 정부가 내는 보이스하고 미국이 살고 있는 미국의 재미 한인들이 내는 보이스가 같으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다르면 오히려 한국 정부의 목소리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은 왜냐면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거고 이쪽에 그 시티즌들이 갖고 오는 것들은 이게 정당하고 합당한 건지에 대한 판단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어떤 띠어리를 가지고 미국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항상 보면 한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정권과 미국의 정권이 이 성향이 항상 반대로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항상 반대로 되어 왔었어요. 겹쳤던 부분이 불과 DJ 때가 마지막이지 그렇죠. 않았나? 그렇죠? 네. DJ 때가 그나마 이제 클린턴 정부와 그렇죠. DJ 정부가 이제 그 어떤 성향이 진보 성향으로 같았던 때가 마지막이고 그 후로 20여 년간 이 성향이 서로 반대였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불과 일주일 후가 되어서 정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미국의 정권과 대한민국의 정권이 성향이 같아지는 몇 년이 앞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또 영향을 끼칠까요, 그러면? 그렇죠. 전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반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보주의자들이죠. 민주당 내 진보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한반도 종전 결의나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움직여줬고 예전에 없었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큰 영향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확고한 입장으로 미국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고 또한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미국이 손해 보면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북이 평화적인 사회로 갔을 때 미국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초소를 벌여야 되잖아요. 초소를 벌이는 대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국이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여기도 역시 중국하고의 문제, 이 문제가 어떤 변수로 올지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긴장 상태는 있었지만 전쟁에 이런 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그거면 한반도가 이때가 이제 공들여 왔던 것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가능성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과 한국의 요구에 상당히 많이 근접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민주당 내에 진보 세력들이 이제 그 진보도 다 진보가 아니고 반전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외교위원장이 누가 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각 커미티 체어를 모든 의원들이 투표해서 뽑겠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외교위원장으로 나온 사람이 그 진보 쪽에서는 카스트로, 텍사스에 있는 카스트로,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아태 위원장을 했던 버먼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퀸즈의 우리 지금 퀸즈 민주당 의장을 하고 있는 그레고리 믹스, 상당히 오래된 흑인 이제 의원, 이 3파전으로 이제 되는데 여기에 외교위원장이 누가 이제 되는가? 그것도 이제 근데 다행히 세 사람 모두 다 한반도 종전 결의안에 사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상원은 밥 메넨데스 의원이 만약에 상원이 다수당이 되면 외교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밥 메넨데스 의원은 상당히 북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이제 가지고 왔던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강경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메넨데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강경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 이야기를 해서 그 외교위원장도 설득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옛날 조지 부시 대통령 라인부터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 AOC 같은 진부까지 완전히 그냥 백화점, 그냥 무지개 총천연색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집권을 하고 나서 개각할 때부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분명히 민주당 내외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극렬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늙었기 때문에 진보 세력들이 진보라기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진보로 가자면 흘러간 역사 속에서 보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거고 보수 세력들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이 앞으로 당 내에서 어떻게 노선 투쟁을 벌일 건가 그것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민참여센터 케이스라는 곳에 와서 김동찬 소장님과 여러 말씀 나눠봤는데요.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향후에 10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